안녕하세요. 오늘은 필라이트 자서전 35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나이키가 이제 잠시 부도 상태에 빠지는 이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내용 일부를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승소했다고 뭐 법정 공방 승리했다고 하더니 웬 갑자기 부도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일이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일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 경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입니다. 일본과 독일을 비롯해서 이 나라들이 미국에 너무 많은 무역 흑자를 내게 되니까 미국 경제가 이제 적자로서 휘청이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이제 1974년 근본위제를 이제 폐지를 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너네 이제 고정환율제 하지 마 이렇게 압박을 넣게 되면서 일본에 이제 변동환율제가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랬더니 이때 일본이 너무 이제 경제 급성장기였기 때문에 일본 엔화가 순식간에 강세, 이제 급성장을 합니다.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의 몸값이 올라가게 되고 이 월급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필라이트는 이제 더 이상 일본 공장에서 신발을 생산해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공장을 옮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또 뭐냐면 이 공장을 옮기게 될 때가 문제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날에는 공장 설비가 거의 다 자동화예요. 그래서 이 공장 지역을 옮겨도 이 기계를 그대로 옮기면 그럭저럭 비슷한 제품이 나옵니다. 품질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신발 생산 과정에는 여전히 그 신발 손을 사용하는 노동자들의 그 수작업이 제법 많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근데 공장을 옮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숙련된 노동자들의 손기술이 빠진 새로운 지역으로 옮길 때 새로운 노동자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제 저급한 신발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이제 안타깝고 딜레마가 되는 문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라이트가 고심 끝에 이제 대만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1974년의 대만은 이제 수준이 너무 낮아서 공장 상태도 엉망이었고 이제 노동자들 수준도 낮아서 도저히 좋은 품질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푸에르토리코에 일부 이제 짓고 있던 공장이 있었는데 이 공장 시설을 옮겨서 아예 미국 동부 지역, 뉴 잉글랜드 지역에 이제 공장을 세우기로 합니다. 자, 이 공장을 세우는 과정에서도 뭐 우여곡절이 좀 있었어요. 첫 번째 공장 갔더니 공장 주인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도대체 어떤 회사야 하더니 당신이랑 거래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또 거절당하고요. 또 이제 그 다음 또 이제 공장 쓸만한 데 갔더니 당신들 자금 능력 없는 것 같아. 거래 안 해. 또 이렇게 또 거절당하고. 그러다 세 번째 가고 나서야 이탈리아 이민 1세대인 사람, 구두 수성공이 운영하는 소규모 신발 공장. 여기와 이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필라이트가 나이키 신발을 딱 보여주면서 이대로 잘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공장 설비는 다 이제 넘어올 겁니다. 했더니 이 평생 구두 수선공으로만 일했던 이 주인이 충분히 이 정도 신발은 만들 수 있죠. 밑창도 안 빠지게 딱 결합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안심할 수 있는 이제 그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장과 이제 거래를 하게 되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안타까운 이제 존슨의 이제 불쌍한 이제 또 일이 벌어집니다. 존슨이 영업 천재죠, 나이키에서. 그래서 초창기 때도 뭐 차 사고가 났는데도 막 신발 팔러 다니고 뭐 엄청난 열정을 보였잖아요. 이 존슨에게 필라이트가 갑자기 저 공장 네가 운영해 이럽니다. 이 말을 들은 존슨은 당연히 충격에 빠집니다. 아니, 내가 난생 공장 운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맡기는 거야? 하면서 이제 막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필라이트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존슨, 너만큼 우리 회사에 애사심이 깊은 사원은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가 해야 아무리 처음 하는 걸 할지라도 회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감당해서 공장을 운영할 수 있어. 너가 해야 돼. 딱 이렇게 필라이트가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존슨이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면서 또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든 놀랍게 또 공장 경영까지도 잘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존슨 사원이 좀 불쌍한 게 뭐냐면 원래 존슨이 그 서부 지역 출신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이키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서부 지역의 1호 대리점을 존슨이 했죠. 그러다가 필라이트가 갑자기 동부 지역에서 사무소 네가 운영하라 해서 동부로 보냈다가 그러다가 또 신발 설계 능력이 생겼다고 하니까 서부로 와서 신발 설계해서 서부로 불렀다가 지금 이 서부에 온 지 1년 만에 다시 동부로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존슨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이겠습니다. 근데 이걸 감당하면서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고 이제 존슨은 공장 운영을 하러 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새로 공장을 지으니까 빚을 졌겠죠. 당연히. 이제 200만 달러의 빚을 지는데 이 빚을 어떻게 졌냐? 그 일본 종합상사 이쇼 EY라는 곳에서 100만 달러를 졌고, 그 다음에 이제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라는 은행에 100만 달러를 져서 200만 달러를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때 제가 경제 체계가 바뀌었다라고 했죠. 이제 뭐 근본이제도 폐지됐고, 뭐 변동 환율제 적용되고, 그래서 되게 복잡한 상황이었다고. 그래서 자금 흐름에 있어서 뭐 오늘날에는 좀 상상할 수 없는데, 오늘날에는 뭐 날짜가 정확히 맞게끔 딱 그 현금 대금이 지급될 수 없으니까 은행에 딱 그 계좌 이체가 안 되면 이제 계약 안 되는 거고 뭐 회사 부도날 수 있는 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좀 어떤 게 좀 있었냐면 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면 필라이트가 뭐 30만 달러를 다음날 갚아야 된다고 칩시다. 30만 달러를. 근데 이거를 은행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 뒤에 내가 30만 달러를 받는데 그 하루 동안만 먼저 그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해줘서 그 30만 달러를 저 이제 빚을 갚아야 되는 곳에 좀 대금 좀 지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면 은행이 알아서 눈치껏 하루 정도 오차는 그냥 좀 봐주면서 이제 다음 그 하루 필라이트가 그 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다리면서 그 현금 흐름을 이제 막아주던 게 있었던 겁니다. 그게 몇 번 있었습니다. 이제 필라이트가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대금 이제 그 금액 규모가 이제 커지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이제 그 수표를 지급을 해서 빚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었는데 4일이 지나는 동안까지도 필라이트가 현금액을 은행에 다 채우지 못하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때까지도 필라이트가 4일 정도 오차가 나는 것까지도 그동안 은행이 잘 봐줬으니까 은행이 봐줬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재정 상태는 비록 좋지는 않긴 한데 이 나이키가 천문학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1974년이면 뭐 필라이트가 세계 일주를 하고 나서 사업한 지 한 10년 정도가 지난 때예요. 10년 정도가 지나는 동안 나이키의 매출액이 몇 배 늘었냐. 무려 1000배가 늘었습니다. 1000배. 10년 동안 1000배가 늘은 거예요. 매출액이. 그러니까 재정 상태가 어째 좀 간당간당 하긴 한데 어차피 계속 성장해서 매출액이 늘고 자금 회전이 늘어날 거니까 빌려줘도 괜찮겠거니 뭐 한 하루 이틀 조금 대금 늦게 내는 거 뭐 은행이 먼저 내줘 버리고 나중에 받아도 큰 문제 없겠거니 하고 처리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엔 대금 규모가 컸고 100만 달러 되는 돈이었고 거기에 사흘 동안이나 이제 나이키에서 현금을 딱 채워주지 못하니까 갑자기 이제 그래도 이제 필라이트는 그동안 뭐 은행에서 다 봐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까지 빨리 성장하는 회사니까 은행에서 좀 기다려 주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존슨한테 전화가 옵니다. 동부 지역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던 존슨한테 갑자기 딱 전화가 오더니 대뜸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야, 어떻게 된 거야? 하길래 이제 필라이트가 서로 친구 관계니까 존슨 왜 그래? 왜 또 전화해서 갑자기 그랬더니 야, 여기 공장 노동자들이 빌길이 뛰고 난리가 났어. 그러길래 이제 필라이트가 아니 왜 노동자들이 왜 난리가 난 거야 했더니 야, 수표로 너 주 거래 은행 그 은행 수표로 월급 다 지급을 했는데 이 수표가 다 부도 처리됐어 하면서 이제 존슨이 이제 황당하다든지 어떻게 은행 업무 처리한 거야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냅니다. 필라이트가 이때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곧바로 얼마 안 있다가 뱅크 오브 캘리포니아의 필라이트와 거래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이 필라이트를 부릅니다. 필라이트가 너무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는 상태로 그 은행에 곧바로 찾아갔더니 홀랜드라는 직원이었는데 이 홀랜드가 갑자기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은 나이키와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필라이트에게는 마치 총사령을 당하는 것 같은 갑자기 돈줄을 틀어막겠다라고 하니 그리고 이제 그 수표 이 은행을 통해서 발행된 그 수표가 다 부도 수표가 될 거라고 하니 현금으로 교환이 안 된다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순간 채무자들이 득달같이 나이키에 달려들 테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그러면서
이제 필라이트는 순식간에 감옥에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라이트가 살아남게 되는지 그 이야기 이제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